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2,500선 깨지나 싶었지만 어제 코스피는 다시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2,500 마의 벽입니다. 정말 깨질 듯 말 듯 올해 들어서 2,500선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지만 코스피 목전에서 지수는 힘을 잃는 모습입니다. 2,500선을 넘보던 코스피 단번에 2,450선까지 미끄러졌습니다. 3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했는데요. 외국인 매도세의 장 내내 낙폭을 확대하면서 코스피 1.4% 하락해 2,459.23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0.78% 하락하면서 지수는 865.58포인트였습니다. 수급을 보면 양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9,569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반면 외국인이 4,835억 원, 기관이 5,065억 원 대량 매도에 나섰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네이버와 카카오,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동학개미들은 물량을 계속해서 모으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 이날 역시도 3,372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2,192억 원, 기관이 1,19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동안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대장주죠. LNF와 에코프로 등을 가장 많이 판 모습이었어요. 환율은 변동성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 8원 60전 오르면서 1,319원 1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더해 외국인의 순매도 영향으로 하루 만에 다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 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2.16% 상승해서 종가는 80만 5천 원이었고요. 반면에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가 2.5% 하락하면서 6만 2,300원, SK하이닉스가 0.95% 약세로 종가 8만 3,800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5.32% 올라 종가 24만 7,500원, 에코프로가 1.36% 올라 마감가 52만 2천 원이었고요. 반면에 LNF 3.95% 하락하며 종가는 31만 6,500원이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1%대 상승을 했고요. HLB는 0.7% 상승하면서 종가 36,150원이었습니다. 시장 업종별로 보면 모멘텀이 뚜렷한 업종,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이 하락장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생물공학과 제약 쪽은 정부가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에 8년간 4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의 암연구학회 AACR도 개최되는 만큼 제약 바이오 쪽의 모멘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요. 엔터 업종은 방탄소년단 지민의 빌보드 1위 소식에 하이브가 급등한 데다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K-팝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또 일부 원전주도 올랐는데 미국 정부가 한국 수력 원자력에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에 대한 해명이 나온 영향이었습니다. 테마별로 보면 히토류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에 대해 수출 규제에 나선 데 대해 반발하면서 중국은 히토류 무기화에 나선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히토류 관련주가 주목받는 모습이었죠. 전장에서 유니온이 상한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운명의 날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삼성전자는 최악의 성적표를 그리고 LG전자는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최악의 실적이 주가에 어떻게 나타날지도 관건인데요. 우선 삼성전자 올해 매출액이 64조 2,0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5%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1조 1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해서 무려 92.9% 폭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예상대로라면 삼성전자 2009년 1분기 이후에 14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이하를 기록하게 될 텐데요. 지금 4조 원 안팎의 적자를 냈고 이를 모바일 부문에서 일부 만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영업이익 1조 원을 수정했느냐겠고요. LG전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20조 7,1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하락, 영업이익은 1조 9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6%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작년 1분기에
특허 수익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사업 수익성은 오히려 10%에서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생활 가전을 담당하는 H&A 사업본부가 호실적을 내고 나머지 사업부도 모두 흑자를 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란 전망에 올해에만 32%가량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6만 원 선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최악의 실적으로 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오히려 업황이 바닥을 찍고 나면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강력하게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중 지난 6일을 기준으로 51.09%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해서 1.42%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상반기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전망되고 있음에도 이렇게 외국인이 보유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건 하반기 이후에 점진적으로 반도체 수급 개선이 예상되고 또 내년에는 큰 폭의 이익 성장 전망이 기대되면서 변곡점을 맞을 것이란 분석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업황이 가장 안 좋을 때 사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삼성전자를 보면 외국인은 지금을 그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의 반전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업황이 좋은 쪽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특히 현대차에 대한 증권가의 비율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현대차 증권에서는 현대차가 올해 1분기에 매출액이 37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2% 오르고 영업이익은 3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20.9% 상회하는 건데요. 현대차 증권에선 기대 이상의 도매 판매가 볼륨 증가 효과를 실현했고 고정비 부담이 낮아진 데다 인센티브와 환율이 안정화되고 개선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 대기 수요 소진 중에서 높은 경쟁력 제품을 지속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데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가이던스 상단을 초과하는 실적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동차는 부진한 수출 속에서도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업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대표주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까지 참고해봤습니다. 그럼 운명의 날,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일까요? 머니쇼와 함께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